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주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 내용들을 랩업하는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주식 파트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월별 성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8년부터이니까 지난 15년 동안에 나스닥 성과를 월별로 이렇게 다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월별 성과, 월별 지난 15년간 평균 성과로 봤을 때 성과가 제일 좋았던 월이 언제냐면 7월달, 이번 달이죠. 4.64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7월달 평균 4.64%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 7월달이 과거 지난 15년 동안에 놀라운 거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7월달에 성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근데 이 금년도 7월달 과연 그 계속 플러스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 특히 S&P 500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특히 AI 관련된 주식이. 그런데 최근에 이런 주식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가는데 현재 그 매수 주체별로 좀 포지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7월 초 자료로서 이게 보면은 여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7월 초 현재고 요건 6월 중순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 짙은 색깔은 6월 중순에 어떤 이제 채권의,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포지션이고, 요거는 현재 시점의 포지션인데 주체별로 보니까 흥미롭네요. 그냥 크게 나눠서 리테일이 개인이거든요. 개인과 뮤추얼 펀드나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와우, 7월 초 기준으로 맥스 불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에 거의 뭐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좀 달려들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2주 전 대비해서 그 6월 중순 대비해서 6월 하순경에 큰 폭으로 주식 비중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일반 기관들은 좀 어떻게 됐냐면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았고요. 특히나 롱숏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6월 중순보다도 최근에 비중을 더 줄였죠. 즉 기관들, 특히나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월달 장을 좀 조심하는 스탠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리테일 투자자처럼 최근에 굉장히 AI 관련된 주식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흥분하고 있잖아요. 흥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에 비중을 최근 동안에 늘리지 않았고, 특히나 좀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이전에 한번 다른 자료에서 한번 다루었었죠. 헤지펀드는 오히려 한 보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 비중을 더 줄였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아마 요번 제가 주간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책 주식 파트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주식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JP 모간에서 6월 말 기준으로 시장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재 미국 주식이 객관적으로 비싼지 싼지 좀 어떤지 우리를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25년간 PER 수준을 계산한 건데, 참고로 우리가 PER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트레일링 PER이 있고, 그 다음에 포워드 PER이 있습니다. 트레일링 PER은 과거 12달간의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거를 우리가 트레일링 PER이라고 얘기하고, 포워드 PER은 지금부터 향후 12달간의 예상 전망치 순이익을 가지고 PER을 계산한 건데, 본 자료는 향후 12달간의 순이익 전망을 가지고 계산한 PER입니다. 자, 어쨌건 간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19.13배입니다. 그러면 이 19.13배가 비싼지 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5년간의 PER의 평균은 16.79배네요.
평균보다 현재 19배니까 더 비싼 거 맞죠? 그러면 과도하게 비싼지 또는 과도하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좀 더 판단해 보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했더니만 플러스 1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해봤더니만 20.1배가 플러스 1 표준 편차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차감한 건데 그러니까 13배죠. 그러면 이런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평균을 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아래로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면 이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조 이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표준 편차 위로 가게 되면은 되게 비싼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통계학 조금 얘기할게요. 어려운 통계학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우리가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전체 정규 분포의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70% 바깥으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영역 밖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이제 굉장히 좀 과하게 내려갔거나 과하게 올랐거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도표를 볼 때는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1의 레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20.1배고 현재 19.1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지금 플러스 1 레인지에 거의 가고 있죠. 즉 밸류의 PER 밸류에이션만 본다고 하면 이제 좀 꽤 조금만 더 가면은 과도하게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죠. 자, 보면은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이 비싸다 싸다 얘기할 때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PER만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PER이 주식 밸류에이션 중에서 제일 못 믿을 애들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고 활용하는 개념이니까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 좀 다양한 지표로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지금 보면은 쉴러 PER, 배당 수익률, 그리고 PBR, PCFR, 어닝 스프레드라는 요 개념들을 한 5가지를 맞나요? 둘, 넷, 5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식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이고요. 자, 그랬더니만 지난 15년간 평균을 보니까 일반적인 포워드 PER은 15년 평균이 16.7배니까 지금 19.1배니까 이거보다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 다음에 쉴러 PER로 보더라도 원래 25년 평균은 27.81인데 현재 30.9배니까 비싸죠. 자, 이 대목에서 저기 마 대표님 쉴러 PER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쉴러 PER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PER을 얘기할 때 분모가 있잖아요. 밑에 분모가 되는 EPS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최근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평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난 10년간의 EPS를 분모로 하고 이걸 현재 가격으로 한 게 쉴러 PER입니다. 자, 그러면 쉴러 PER을 왜 만들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쉴러 PER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일반적인 PER이 뭐냐면은 1년간의 한 기업의 순이익을 가지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1년간 기업 순이익이라는 게 어떨 때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순이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짧은 구간 가지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건 조금은 부적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서 쉴러라는 교수가 만든 건데 지난 10년간 평균치를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덜 노출되면서 꾸준한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의
그 수익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쉴러 PER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다시 빼가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쉴러 PER 기준으로도 어떻게 25년 평균 27배인데 지금 30.7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 디비던드 일드는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을수록 좋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과거 25년 동안에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98입니다. 1.98인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59로 배당 수익률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현재 조금은 재미가 없는 국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PBR과 PCFR을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한 기업이 재무제표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있죠? 대차제표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한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일 겁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밑에 바텀에 나오는 게 순이익이잖아. 이 순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PBR이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의 바텀이 되는 즉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온 게 순자산인데 이 순자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PBR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게 PCFR이죠. 어쨌건 간에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재무적 지표들이 기업의 다양한 국면으로 한 기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미국이란 기업을 한번 볼게요. 아까 PBR 기준으로는 좀 비싸다고 했는데 PER 기준으로 PBR 기준은 어떨까요? 순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미국의 PBR 보니까 원래 3.1배인데 현재 3.84배네요. 어떻게 해요? 비싸요. 그죠? 그 다음에 PCFR, 즉 기업의 현금 흐름 대비의 주가를 보니까 원래 11.24배가 평균인데 지금 14.7배. 예, 이것도 비싸요. 즉 거의 모든 지표들이 현재 과거 평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 보면은 EY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Earning Yield Spread. 무슨 말이냐? Earning Yield Spread는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Earning Yield Spread는 뭐냐면은 주식의 Earning Yield에서 마이너스 트리플 B 기업의 채권 수익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Earning Yield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기업에 나오는 순이익을 주식으로 나눠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는 PER을 뒤집으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미국의 PER이 20배다. 20배라고 하면 현재 미국의 어닝 일드는 몇 프로죠? 1분의 20이잖아요. 즉 0.05니까 현재 미국 주식의 어닝 일드는 5% 전후잖아요. 그런데 반면 채권에 원래는 이제 이걸 국채금리 갖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 스프레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식이 위험자산이니까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채권 중에서 좀 위험한 트리플 B 기업의 채권 이자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조금은 등급이 낮은 채권의 기대 수익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높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이 주식이 매력적이에요? 채권이 매력적이야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주식의 어닝 일드가 채권 금리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다? 그러면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고 반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채권의 금리가 훨씬 더 높다면 굳이 위험한 수익도 별로 안 나오는 주식을 할 필요 있어요? 채권 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닝 일드 스프레드인데 이렇게 해서 어닝 일드와 트리플 B 기업의 금리를 비교한 건데 과거 25년 평균 보니까 플러스 0.31이었어요. 플러스 0.31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54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트리플 B 기업의
채권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고, 또 이걸 얘기하면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가 감소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주식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은 더 객관적 시선에서 주식을 바라보시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PBR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제시한 이런 데이터들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위험 관리 잘하면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